네, 반갑습니다. 6월 27일 금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6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네, 오늘 변동성이 조금 나올 거 생각됐지만, 네, 미국 증시가 너무 잘 올라가죠. 자, 국내 증시도 기대감을 또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오후부터 말아올린 증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아침에 상승 출발 진행을 해서 오후에 약간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악재 요인들이 많이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폭발적으로 계속 올라가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네, 완만한 상승 또 종목별 움직임 이런 것들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다우지수는 0.94, 나스닥은 0.97, S&P 500은 0.8%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치에 임박해 있는 상황이 됐고요. 좋은 소식으로 본다라면은 뭐 상호 관세에 대한 유예 기한이 연장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뭐 기술주의 어떤 강세, 테슬라는 오늘 주가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역시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뉴스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마이크론 이야기네요. 네,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에도 주가는 1% 떨어졌대요. 실적이 좋게 나와서 시간 내에서 막 한 7% 넘게 상승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정규장에서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0.98 정도 떨어졌죠. 왜 그랬냐? 자,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아요 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갔어. 장 마감 직후에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전분기에 매출 93억 달러 뭐 등등등 해가지고 좋게 나왔는데, 재밌는 건 뭐냐? 이제 전부 다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HBM의 성장세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매출 증가는 인상적이지만 HBM 부문의 성장은 이전과 거의 유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HBM의 성장이 늘어나지 않았다라면 다른 쪽에서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리고 HBM의 성장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역시 하이닉스가 이 부분을 더 많이 쥐고 있다는 거, 또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네, 이 마이크론에게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라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 엔비디아 쪽에 이제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둘 다 물량이 딸립니다. 더 이상의 어떤 부분이 안 돼요. 근데 마이크론의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다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마이크론의 생산 능력이 아직까지는 네, 커지지 않았다. 공장 열심히 투자하고 있지만 생산 캐파가 그렇게까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되는 거죠. 뭐 엔비디아 쪽에서는 들어가지 않지만 AMD를 비롯해서 아마존이니 뭐 기타 다른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저쪽으로 뚫기도 조금 어렵고 애매한 상황이 좀 된 거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HBM 쪽의 성장세가 별로라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HBM인데 이쪽이 별로야? 그렇다면 별론데?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는 이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적이 늘어났다. 근데 HBM은 별로다. 그럼 반도체 산업 전체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또 마이크론에게 뺏기지 않았는데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코스피 지수가 한 달간 14% 폭등, 단기 과열 종목도 경고등. 올 들어 30% 오른 코스피. 와, 30%나 올랐어요. 자,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29.54% 상승했고요. 오늘 올라가면 30% 넘겠네요. 네. 코스닥도 17% 올라가면서 네, 상위권에 있다. G20 종목 중에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자, 코스피 지수가 G20 국가 중에서 29.54로 1등, 코스닥이 17.70 올라가면서 이거는 네, 한 4등쯤 5등쯤 되는 거네요. 코스피 다음에 많이 오른 게 어디예요? 러시아. 네, 야, 러시아도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20%, 러시아가 25%, 그 다음에 독일 닥스 지수가 18%, 그리고 나서 바로 코스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너희들이 날 따라올 수 없어가 되는 거고요. 야, 엄청나네요. 다우 지수는 1%밖에 안 올랐고, 니케이는 오히려 마이너스 2%입니다. 뭐, 일학개미, 서학개미 말 많았지만, 수익률이 꼴찌죠.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가장 많이 빠졌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마이너스 8%,
8%, 인도네시아 마이너스 3% 이렇게 안 오른 애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아주 돋보입니다. 29.54. 주목하고 있겠죠? 쳐다보고 있겠죠? 야, 얘네들 엄청나게 저평가됐다더라. 자, 근데 기대감은 이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정체 국면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해소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정치적 이슈도 많이 해소가 됐죠. 그리고 관세 이런 부분들에 의한 내용들이라서 여러 가지 좀 부담 요소가 있었습니다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즉 불안 요소가 많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 뭐 정책적인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될 수 있겠죠. 자, 3000P를 만들어낸 1등 공시는 네, 지금 조방원이라고 됩니다. 지금은 뭐예요? 지주회사. 아, 지금은 조방원이다 이게 아니고 지주회사와 금융, 조선, 방산, 원전 맞아요. 얘네들 5개가 이제 강세를 좀 이끌었고 연초부터 너무 많이 올랐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네 많이 오르긴 했죠. 지주회사하고 금융주 역시도 빠른 시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종목이나 업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한계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뭐 두고 봐야 되겠죠? 네, 두고 봐야 되긴 하고. 자, 지금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66%, 미래에셋은 192%, 한화가 242%, 두산 에너빌리티가 274%. 네, 올해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28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이 강하게 올라가는 내용이 좀 있었다. 자, 그 외에도 뭐 이제 부속되는 종목들, 뭐 현대건설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종목군들도 100% 남짓하게도 올라갔고요. 야, 이렇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도 올랐어요. 계좌가 뭐 2배 튀었네, 3배 튀었네, 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마이너스, 플러스로 넘어섰다느니, 뭐 그 정도 나오시는 거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착각해서 꼭 벗어나야 되는 거, 나 5억 벌었습니다. 10억 벌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우와! 정말 죽이는 장이구나. 5억을 벌었다고? 10억을 벌었다고?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시드머니. 여러분들 1000만원 가지고 5억을 번 게 아닙니다. 네. 1000만원 가지고 5억을 번 게 아니고, 네. 뭐 3억을 가지고 6억이 됐다. 그러니까 3억이 6억이 됐다. 그러면 와, 6억 원? 엄청난데?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100%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계좌도 100%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드머니가 컸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벌겠죠. 그러면 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뭐 10억을 벌었다. 뭐 50억 원을 가지고서 10억을 벌었다. 20% 올라간 거거든요. 여러분들 계좌 20% 이상 다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드머니에서 오는 그런 어떤 착각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퍼센테이지 따져봐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코스피가 한 달간 14% 폭등하면서 단기 과열 종목도 경고등이 반짝반짝 켜지고 있다. 단기 과열 들어온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단기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군들 올라가면서 이런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모습 좀 있었고요. 지주회사 등등등. 즉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것은 이 기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르는, 즉 기업의 가치나 평가, 분석에 대한 내용들보다도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술적 부담감이겠죠. 뭐 연속적인 상승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걸 감안해도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도 우리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살짝 한 수 접고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상호관세가 유예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될 것이다. 자, 지금 보면 이제 7월 9일, 네, 7월 9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8일 날 만료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연장하겠다는 얘기 나옵니다. 자, 지금 중동 긴장 완화에다가 하나 남은 게 이제 관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 주 오늘 나오네요. 그리고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협상에 대한 얘기가 슬슬 나올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얘기였어요. 아마 연장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상호관세가 연장되는 이거 어제 말하자마자 바로 뉴스에 나오네요. 그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걸 또 알고 있었나 봐.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요 이야기가 바로 또 나오네요. 자,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예전에 그 사족을 달아놓은 게 그거였거든요. 관세 연장할 수 있지만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는 국가에 대해서만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트럼프가 결정하겠죠. 네, 연장해. 왜냐면 그 전에 얘기가 나올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번째 연장이 되게 되면 일단 당장 호재가 되겠지만 뭐야 이렇게 그냥 그런 거야? 말만 그런 거였어?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앞으로 계속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연장이 되면은, 네, 7월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8월 초, 9월, 7월이니까 8월, 7월 한 달, 8월 말까지. 맞나요?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0월 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월 말까지 네, 또 연장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썸머 랠리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생각했던 것처럼 잘 나오네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파월을 뭐 해임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기차 쪽도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의 주가 하락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네, 오른팔이 회사를 떠났다. 네. 야, 테슬라는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죠? 뭐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고요. 가만있어 봐. 하나 더 볼 게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요거요. 모건 스탠리, 골드만, JP 모건 이 자식들 돈 냄새 맡는 그런 아주 나쁘다고 하니 좀 그렇나요? 네, 아무튼 그런 애들이죠. 네, 12시간 거래하는 넥스 트레이드에 뛰어든다. 자, 일단은 외국 증권사가 대체 거래소에 가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이제 거래량이 확실히 늘어난다라는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생각했던 것보다 넥스트레이드 쪽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뭐 망했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네, 편리함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들에 대한 매도 또는 매수를 해야 되는 거는 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보통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 대체 거래소 쪽에서 그 애프터마켓에서 오르는 거 이런 것들을 매도를 좀 치는 상황. 또 완전히 간밤이나 새벽에 뉴스가 나왔는데 네, 이게 그 프리마켓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또 한번 팔아주는 거. 이 매도 쪽으로 많이 이용하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레이드 쪽이 이제 거래가 더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더 여유가 생기고 거래량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뭐,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트가 좀 불안정한다거나 호가 단위가 많이 변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처럼 꾸준하게 늘어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얘기들 쭉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사상 최고치 목전에 두고 있다. 동방강세 금리 인하 재개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 이거 뭐 7월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얘기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파월 의장의 후임을 조기에 임명할 수도 있다. 조기에 임명한다는 것은 파월로 나가 이 새끼. 네, 너 새로운 사람 갈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나라는 생각이죠. 네. 뭐 지금은 이제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논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고 얘기하지만 7월 달에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7월 달 금리 동결은 79%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파월을 그냥 쉽게 해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파월을 해임을 하게 되면 네, 당연히 트럼프에게도 나쁜 영향이 좀 되겠죠. 네, 지금 가만 놔둬도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합니다.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서 서두를 이유는 없을 것 같아 판단되긴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연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테니까 너무 조바심내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이긴 하고요. 자,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네,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오는구나, 경기 부양이 오는구나, 주가가 더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저녁에 방송을 하는 날은 다음날 힘드네요. 네. 자, 오늘 조금 늦게 올라갔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아침 출발 시장은 일단 괜찮을 것 같다 판단되니까 모두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